당신은 지금 이게 중국 요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중식이 아니라 한식이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기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요리 대회 경연장. 한 중국인 요리사가 자신의 요리를 자신있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요리를 보고 기겁하더니 이내 한 심사위원은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그녀를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요리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되려 따지며 심사위원들과 언성을 오가더니 결국 상을 뒤엎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강연장 문을 벅차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해당 논란은 지역 커뮤니티에 한동안 큰 화제로 장식되기도 하였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소중한 시청, 좋아요 감사드리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3대 요리학교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해 프랑스 5성급 호텔에서 10년간 주방장을 맡았고 현재는 고향인 콜로라도로 돌아와 지역 요식업 부흥을 위해 현지에서 음식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지금까지 약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며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등 다양한 지역의 음식을 연구하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한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식 열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이 한식은 이제 더 이상 일부 미식가들만 아는 음식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큼 유명해졌다는 사실인데요. 저 역시 이러한 한류 열풍 덕분에 주변의 요리사들과 지인들로부터 한식을 경험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미국 전역을 돌며 수많은 한식당을 찾아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생소하며 정갈하지 않은 듯 보였던지라 심리적인 반발감이 들었지만 이내 이것이 한국인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확립해온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방식이라 받아들였고 그렇게 처음 한식을 입에 넣었을 땐 저희 미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양식 요리에 익숙해져 있던 제 미각은 짜고 느끼한 맛에 길들여져 있었지만 한식의 신선하고 깊은 맛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각의 세계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식은 저에게 충격적이었고 마치 20년간 요리를 연구해왔던 제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훌륭한 음식을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리고 이 환상적인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식을 맛본 후 제 요리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식의 깊이와 다양한 풍미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이고 섬세했습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지역의 요리들을 혼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자 했지만 이제는 한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정통성을 살려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작년부터 기존의 계획을 모두 뒤엎고 한식만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러던 중 제 지인인 제임스가 흥미로운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엘리아나,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작은 요리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내가 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 한식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무슨 쓸데없는 제안이야? 라고요. 한식의 세계는 방대하고 깊은데 그 연구만으로도 제 하루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제임스의 제안을 곧장 거절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에 저는 그만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가 규모는 작지만 조금 특별해. 양식이 아니라 오직 아시아권 요리사들만을 위한 대회야. 미국 전역에서 한식 요리사들을 발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상금도 적지 않아. 이건 단순한 요리 대회가 아니라 한식의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는 기회가 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마치 촉촉한 빵이 오븐에서 한참 구워지듯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죠. 제임스의 제안이 단순한 심사위원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한식의 숨은 보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 같은 요리사들과 그들의 요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저는 곧바로 승낙했죠. 단순한 지역 대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그토록 열망하던 한식의 미학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SNS나 각종 요리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식 요리사들을 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무명의 천재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그들의 요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 대회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한식 요리법, 혁신적인 조리 기법, 그리고 전통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요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찾지 못했던 한식의 보석 같은 진주들을 이번 대회에서 드디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경연장에 도착해 심사위원 자리에 앉았고 다양한 아시아 요리사들이 참가한 모습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식 요리사들이었지만 중식, 일식, 태국 요리 등 다양한 아시아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참가자가 있었는데 바로 한 중국인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 살짝 흥미를 느끼며 그녀의 요리에 어떤 개성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는 곧 심사위원들 앞에 나왔고 저는 첫 한 입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 요리는 묘하게도 제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던 중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심지어 한식에서 느낄 수 있는 맛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 중식이 아니라 한식에 가까운 맛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요리가 중국 요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건 분명히 한식에 더 가까운 맛인데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되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한식이죠? 제가 만든 건 분명 전통적인 중식인데요. 그래서 그 중국인 요리사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중국의 한 지방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소개하며 들어가는 재료와 손질 방법 등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요리를 비빔 요리라고 소개하는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요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과 너무나 닮아 있어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몇 가지 중국 향신료가 첨가되었다는 것뿐이었지. 콩나물, 오이, 당근, 심지어 한국 전통 고추장의 맛까지 들어가 있었으니 조금이라도 한국 음식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녀는 고집스럽게 이건 전통 중국 요리라고 우기며 마치 우리가 바보라도 되는 듯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시 물었죠. 도대체 이 음식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 중국의 지방이 어디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중국 북동부 지방의 지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이 요리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전통 중국 음식을 한식으로 착각하는 멍청이들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수십 년 경력을 자부하는 저희 심사위원들을 모욕까지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사위원들과 저는 한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일부 심사위원들은 황당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서야 그녀가 무슨 의도로 이 요리를 선보였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은 점점 시뻘개졌고 화가 치밀었지만 눈앞에 있는 음흉한 중국인에게 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간 저희 권위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쯤은 알았던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요리가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이라고 믿고 계신 겁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했거든요. 저는 한식에 매료된 순간부터 한식의 전통성을 철저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등 다방면으로 한국 문화를 깊이 연구해 왔거든요. 그 덕분에 단순히 한국의 요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한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배경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의 민감한 역사 문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 중국인 요리사가 말하는 지린성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 정착했던 곳이었으니 그녀가 주장하는 조상들의 전통 요리는 사실 그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 선조들이 가지고 간 한식의 일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그 지역의 모든 문화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수년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국인 요리사는 아픔을 피해 이주했던 한국인 선조들의 요리를 자신의 전통 요리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음식의 기원을 왜곡해 전 세계 앞에서 자랑하고 있었던 거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녀를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곤 이 음식은 전통 중국 요리가 아닙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 지린성, 그곳은 과거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와 탄압을 피해 이주해 정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주할 때 가져간 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입니다. 당신이 만든 요리는 한국의 음식을 변형한 것일 뿐 전통적인 중국 음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심사위원들, 다른 참가자들 모두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요리 경연장에 있던 사람들, 특히 한국과 태국의 요리사들까지도 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요리가 한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준 것에 감사하는 표정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논리적인 팩트 폭력의 웃음기를 잃어가는 중국인 요리사를 향한 비웃음이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짧은 시간의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으로 고개를 돌렸을 땐 중국인 요리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경연장을 도망치듯 떠나버렸죠. 중국인 요리사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되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은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만약 한국의 위상이 지금처럼 확립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경연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저 중국인의 말만 믿고 비빔밥이 한국이 아닌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아닌가요? 중국은 언제나 주변국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려는 음흉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 교묘해서 한편으로는 무섭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것을 세계의 진실로 포장하려고 하죠. 이런 행태는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국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한식뿐만 아니라 K-팝, 드라마, 영화, 심지어 기술과 패션까지 한국은 이제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확고히 인정받고 있지요. 이제는 비빔밥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음식들이 누구에게도 혼동될 수 없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왜곡하고 다른 나라의 전통을 그들의 역사 속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그들의 정책은 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삼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문화와 역사가 그들의 손길 아래에서 사라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희망도 봅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한국은 자신의 전통과 가치를 확고히 지키며 그 진실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비록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이 그저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이 경연장을 떠난 후 대회는 다시 차분하게 재개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한층 진정되었지만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 모두 그 사건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경연은 계속되어야 했고 각 요리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결국 경연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한식을 선보인 김씨 부인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요리는 다른 참가자들의 것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 눈길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전통 한식 밥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음식은 하얀 쌀밥 대신 열무김치와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비벼진 비빔밥이었는데 그 색다른 조합이 정말 눈길을 끌었습니다. 열무김치 특유의 아삭함과 시원함이 비빔밥에 독특한 풍미를 더해 주었고 각종 반찬과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한국의 전통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그 비빔밥을 맛보았을 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맛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외형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전통의 깊이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김씨 부인의 비빔밥은 눈을 현혹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안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요리가 우승을 차지하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녀의 음식에 입을 댔던 순간 이게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것이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 소박한 비빔밥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맛과 정성이 저를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요리를 연구하고 만들어봤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오는 진정한 요리의 가치는 제가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김씨 부인에게 상패가 주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 비빔밥의 여운에 잠겨 있었죠. 잠시나마 제가 한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빠져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김씨 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있었던 중국인 요리사와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 없으셨다면 제 요리가 한식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녀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그녀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요리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김씨 부인에게 그 비빔밥의 조리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식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설명하면서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조화롭게 맛을 이루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특히 밥과 반찬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무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특유의 신선한 맛, 그리고 반찬들의 간이 어우러져 밥과 함께 비벼졌을 때 비빔밥의 진정한 맛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녀는 단순한 재료도 어떻게 정성스럽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요리는 결국 정성이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요리가 왜 그토록 감동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김씨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식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김씨 부인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